예, 이번 시간에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가 2014년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납세 의무자를 보면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세 납세 의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는 법인세하고 일치합니다. 자, 그리고 법인 지방소득세 소득의 범위 구분을 보면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 미완료소득 법인세하고 동일합니다. 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계산 구조를 보면 결산상 당기순이익에서 차가감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계산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하고 동일합니다. 자,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데 2억 원 이하는 1%, 200억 이하는 2%, 200억 초과는 2.2%의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하고, 이 산출세액에 사업장별 안분율을 적용해서 사업장별 산출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이 사업장별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플러스해서 사업장별 총부담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이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해서 자진납부할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세율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417페이지에 2억 원 이하는 1%, 2억에서 200억 이하는 2%, 200억 초과는 2.2% 적용을 합니다. 자, 지방소득세 산출세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현행 지방세 특례법에는 법인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감면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감면 세액공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법인세 계산할 때, 국세인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이 적용되지만 지방소득세 계산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418페이지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서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를 함께 제출을 해야 되고요. 결손이 있는 법인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하실 때에는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와 동일하게 재무제표, 그 다음에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지방자치단체별 안분 내역이 포함된 안분명세서, 그 다음에 세무조정계산서 부속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안분 내역서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봅니다. 자, 안분 기준입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분해서 신고를 합니다. 사업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적 설비,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자, 안분 계산은 종업원 수와 사업장 면적 기준으로 안분 계산을 합니다. 종업원, 법인의 총 종업원 수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종업원 수 플러스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건축물 연면적 비율 두 개 더한 비율을 나누기 2해서 안분율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이제 종업원 수나 건축물 면적을 계산을 할 때 420페이지에 보시면 별표 4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에 세부 적용 기준이라고 해서, 자,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 받는 사람은 종업원 수에 포함되느냐는 건데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 종업원에 포함됩니다.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사업장에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는 사람,
근무하지 않는데 급여를 지급한다면 종업원수에 포함을 합니다. 국외 파견 근로자나 국외 교육 중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국내 교육 중인 사람은 종업원수에 포함하고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문 판매원, 종업원수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A번에 보면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 이사는 종업원수에서 제외를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종업원수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 중인 공실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1페이지에 4번에 기계장치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기계장치라고 하는 부분은 동력을 이용한 작업 도구 중 특정 장소에 고정된 것을 말하고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 설비를 포함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면적 기준을 면적을 계산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분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421페이지에 특별시 등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납부 방법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종로구와 강남구에 사업장이 있다라고 하면 신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종로구와 강남구에 각각 신고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같은 특별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 신고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종로구나 강남구 중에 한 군데 일괄 신고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422페이지에 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제출입니다. 지방소득세 총액과 위의 안분기준에 따라서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별 지방소득세 안분계산 내역서를 적은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만 지방소득세 기본법에 따른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걸로 봅니다. 둘 이상의 지자체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분신고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그 서식을 그러니까 각각 지자체에 보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방소득세의 납부입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안분신고서는 본점에서 일괄 신고를 하지만 세금은 각각 납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납세지 특례는 사업장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서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있는 장소에다가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 당시 기준이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해서 납부를 해주시면 되겠고, 지방소득세과 납부기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납부기한은 4월 말까지죠. 4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가산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인세법이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지방세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법에서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의 가산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 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76조에 따라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를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로 보고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당해 사업연도에 정기법인세 신고 내역이 있습니다. 정기법인세 신고 내역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옮겨놓은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공제감면세액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적용된 부분이 있고요. 가산세 3만원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점이 인천에 있고 서울에 지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본점, 지점, 종업원수, 연면적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방소득세 신고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소득세는 기타 서식 지방소득세 쪽에서 법인 지방소득세 계산 서식이 있습니다. 계산 서식은 역으로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부터 먼저 작성을 합니다. 자, 작성하는데 이 부분은 보시면 F12 전표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전표 불러오기는 일반 전표 입력에 등록되어 있는 선납세금 관련되는 정보들을 불러오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불러와서 작성하게 되면 이중으로 작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컨트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작성했던 내용 있죠. 그 내용을 기준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영을 해주시면 관련되는 법인세 기준으로 해서 선납세금 기준으로 해서 지방소득세 적용이 되고 지방세 특별징수지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방세 특별징수지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신 후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 원천세 지방세 신고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명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징수 명세서가 작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지방소득세 가산세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가산세는 신고 납부 가산세, 무신고 과소 관련 납부 불성질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의한 부분이죠. 지방세법에 의한 부분이고요. 지방세법 103조 30에 따른 가산세라고 해서 법인세법 76조에 따른 가산세, 즉 우리 과표 및 세액 계산에서 가산세 계산서 쪽에 보시면 신고 납부 관련되는 가산세를 제외한 미제출 관련되는 가산세, 토지 미환류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미제출 가산세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방소득세 계산할 때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무기장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무기장 외의 가산세, 우리는 지출 증빙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증빙불비에 대한 부분 3만 원 있었습니다. 3만 원 입력하면 10%에 해당되는 3,000원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주의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제감면 및 추가납부세 각계표. 자, 우리 지방소득세 쪽에서는 공제감면 및 추가납부세액이 적용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상당 부분 각 사업연도 소득부터 시작해서 과세표준까지는 우리 법인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적용이 되고요. 세율 적용해서 산출세액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산세 적용된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121번, 123번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액이나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 감면세액은 없다라고 해서 그 칸들이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아예 적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징수 납부세액도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고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주식 변동과 관련해서 주식 변동이 있다면 여로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결손금 소급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로,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부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안분계산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안분계산 신고서는 다른 서식에서 작성하는 별도의 서식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F8번 안분신고서가 있습니다. 안분신고서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분신고서에서 사업장과 지점사업장과 본점사업장을 등록을 하시고요. 등록을 하신 후에 종업원 수, 면적을 입력하면 안분율이 계산이 되고 자동으로 사업장별로 안분되어야 될 금액들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예, 428페이지에 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면 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법인이 하나의 사업장만 있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일반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를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안분신고서에 보시면 안분율 계산할 때 사업장별이라고 해서 이미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신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장별 안분신고서를 우리가 뭐 작업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그러니까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제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429페이지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서식을 작성하면 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와 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시에 작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430페이지에 보시면 본점과 지점 사업장의 코드를 입력하면 납세지에 대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다. 요 작성하실 때 본점과 지점에 대한 사업장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겠고, 430페이지의 두 번째 당구장 표시에 보면 본점과 지점의 종업원 수, 건축물 면적을 사업장별로 각각 종업원 수, 건축물 면적을 입력을 하면 되고요. 각 사업장별로 입력된 정보를 통해서 자동으로 안분율이 계산되고 안분율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안분 계산에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하신 이후에 마감해서 전자신고로 접수를 하시게 되면 지방소득세 신고 업무가 종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 자, 432페이지에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이제 법인세법상의 제도와 지방소득세법상의 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다 살펴보면 결손금 소급 공제는 원래 결손금은 발생한 연도 이후에 10년 동안 공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중소기업에 한해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과세표준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한 법인인 경우와 그 다음에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한 법인인 경우에 직전 연도에 납부했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에서 결손금 소급공제 법인세 신청 여부에 여러 체크가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법인세 관련해서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환급 신청서가 미제출되게 되면 결손금은 자동적으로 2월 공제가 적용이 되고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의 계산은 433페이지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과 또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적용한 금액의 차액을 환급을 해주는데 그때 환급세액의 한도는 과세표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 사례를 통해서 보면 2017년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2억 5천 발생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2억 5천이 결손이 발생했다라고 하고 이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 현황을 보니까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기준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 초과하는 기준에 보면 과세표준이 3억입니다. 3억이고 공제감면세액이 1,500입니다. 1,500일 때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액이 얼마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과세표준금액 기준으로 공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과세표준이 3억이니까 우리가 2억 5천을 전부 다 공제할 수도 있겠죠. 전부 공제해 보니까 2,500만 원 환급세액이 나옵니다.
그럼 2,500만 원 환급을 받으면 되는데 이때 소급 공제 받을 결손금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억 5천이 정확하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공제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억 원을 공제하더라도 2,500을 환급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2억 원을 공제하고 소급 공제 받고 5천만 원 2월 공제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소급 공제 받을 결손금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찾아내는 방법은 그러니까 소급 공제한 후에 산출세액이 공제 감면세액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1,500만 원이 나오기 위해서는 과표가 1억 5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직전년도 과표가 3억인데 3억 원 중에 1억 5천이 되려면 1억 5천을 차감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급 공제 받을 결손금액을 1억 5천 차감하시면 됩니다. 1억 5천 적용하게 되면 2,500만 원 환급 받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 2월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 공제 받을 결손금액을 찾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5페이지에 보시면 소급 공제 받을 결손금액은 직전 사업년도 과세표준금액 마이너스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율분의 직전 사업년도 공제 감면세액으로 해서 계산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방세법상의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 신청을 한 경우 2월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 지방소득세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당 내국법인이 지방세법 103조 23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년도와 직전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을 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환급 신청을 한 걸로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세에서 소급 공제 세액 환급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지방세법에 따른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 신청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방세법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쪽에서 보면 법인 지방소득세 쪽에 보시면 소급 공제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서가 있습니다. 자, 이 신청서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결손금액 2억 5천이고요. 과세표준 3억입니다. 3억일 때 공제감면세액 직전년도 사업년도에 법인 지방소득세 감면세액은 없습니다. 그죠? 없기 때문에 공제를 한다라고 하면 최대 2억 5천까지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5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435페이지에 맨 하단 부분에 있는 세 번째 줄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서 소급공제 신청을 했다면 신청한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신청을 했는데 소급공제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서를 또 작성해서 제출을 해도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소득세 쪽에서는 공제감면세액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환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최대 350까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세에서는 공제감면세액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국세에서 환급을 받을 금액은 2,500만 원을 환급을 받았죠. 2,500만 원 환급 받았기 때문에 2,500만 원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환급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신청한 경우와 국세에서 신청한 금액을 인정하는 경우하고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의 신청을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지방세법에서 2월 공제돼야 되는 결손금은 제로가 되지만 국세에서 2월 결손금이 2월 되는 금액은 1억 원이 또 공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될 거고 관련 예규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련 예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세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44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 기반 시설의 확충,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법인세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자, 과세표준과 세율은 과세표준은 감면되는 세액의 세율의 20%를 적용을 합니다. 20% 적용하고요. 신고 납부는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 신고합니다. 즉 법인세 신고 납부할 때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납은 본세 분납 비율에 따라서 분납을 할 수 있고요. 본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분납할 수 없는데 농특세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농특세의 비과세 규정을 확인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농특세 과세 대상인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법인조정의 공제감면 쪽에 보시면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가 있습니다. 이 합계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하셨다면 이 합계표에 있는 내용이 농어촌 특별세의 농특세 과세 대상 감면세액 합계표에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하시게 되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2,100만 원 적용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2,100만 원의 20% 420만 원 적용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세액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농특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실무적으로 많은 경험상 보시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공제감면세액의 대부분이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농특세가 과세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특세를 일반적으로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에 금액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습관적으로 농어촌 특별세 이 세 가지 서식을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해봄으로써 농특세를 신고를 놓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지방세 관련되는 내용과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 절차에 대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와 그와 관련되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 8시간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법인세 신고 관련되는 내용들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내용을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 내용을 충실히 참고해서 우리 법인세 신고 절차 잘 마무리하시고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 없도록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